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8호 제2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과 김재훈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이하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며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이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각 단체 사무국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면 한층 더 원활한 단체 운영과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전국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며 장애인 당사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특화형 자연 친화적 동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동부권역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화도읍 지역에 동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역별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은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으로 동서부 권역 장애인복지관을 추가 건립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특화형 장애인복지관 설립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부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14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 이상의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그간 남양주시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 33,201흔세명 중 30.6%에 해당하는 1,100흔세명이 화도읍, 수동면 및 호평동, 평내동 일대의 동부권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권역별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부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해 휴식공간, 산책로 등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기존 복지관과는 차별화된 발달장애 특화형 및 자연 친화적 장애인 복지관으로 건립되며 시는 올해 안에 복지관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장애인 친화적 시설 개선으로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참여 문화 및 이트 콘텐츠 영역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용 장애인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아동용 웨어러블 보행 로봇을 2대 추가 확보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총 사업비 4억 1천만 원 상당의 최첨단 성인용 보행 로봇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권역별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상상 더 이상의 장애인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33% 사인 증가 187명 참여.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인원을 지난해 141명 대비 33% 증가한 총 187명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 22억 원 대비 약 22% 증가한 약 27억 원으로 시는 1인 가구 안보 확인 직무 신규 도입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추진 및 문화예술 직무 신규 도입 다회용품 세척 관리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를 세 대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 일자리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1인 가구 안보 확인 사업은 고독사 문제 등 1인 가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LH 주거행복지원센터 내 개소에 8명이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지역 내 LH 주거행복지원센터 내 개소, 가운 1단지, 가운 2단지, 진접 16단지, 장현행복주택 2단지, 및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확인된 1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체 참여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을 경기도 최대 규모로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에 앞장설 예정이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쉽지 않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미술 관련 교육, 훈련, 공연 및 전시 작품 활동 등을 근무로 인정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시 공연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회용품 세척관리 일자리 사업은 민간기관 내 일회용품을 모두 없애고 다회용품을 세척관리해 사용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다회용품 세척관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기관과 참여자 수를 늘려 7개소에 15명을 배치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다회용품 세척관리 일자리 사업은 전국 최초 환경을 생각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에서 2022년 우수 일자리 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를 신규 개발 도입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